내부 온도가 균일하고 조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오븐 팬의 위치를 바꾸어줄 필요가 없어 더 편리하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제과를 만들려면 일일이 손으로 반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겠죠? 이번에는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거품기를 비교해볼까요? 다른 조리에서도 많이 사용하며 손으로 직접 움직여야 하는 수동 거품기와 모터를 이용하는 핸드 믹서.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한 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동 거품기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수동 거품기를 고를 때 거품을 잘 낼 수 있도록 날개수가 많고 촘촘한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둥근 머리 쪽이 큰 것이 재료를 잘 혼합시키고요. 손잡이가 단단해야 사용하기에 좀 더 편리하겠죠? 거품을 내지 않고 재료를 섞기만 할 때 크기가 작고 철망수가 적은 거품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핸드믹서. 모터로 움직이는 날개가 2개씩 붙어 있어 아무리 많은 양의 재료를 부풀리는 작업이라도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식이나 고장을 막으려면 세척과 건조는 항상 필수라는 것 기억하세요. 각각의 기능과 특징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홈베이킹 도구들. 요모조모 잘 따져보고 내가 사용하기에 꼭 알맞은 도구로 즐거운 홈베이킹에 도전해보세요. 네, 홈베이킹 도구들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홈베이킹 재료, 도구,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으며 또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제일 궁금하죠. 예, 이것도 마음 먹고 홈베이킹을 시작하려면 다 갖추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재료나 도구들을 구입하려면 굉장히 막막한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네. 요즘은 베이킹을 처음에 시작하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베이킹 재료부터 도구, 포장 재료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아져서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하신 거 고르시고 주문만 하시면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긴 한데요. 그런 반면에 특정 금액 이상을 주문하셔야 택배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네. 시간적 여유가 되시거나 좀 거리가 가까우신 분들은 시장을 자주 이용을 하시는데요. 시장을 가시기 전에는 먼저 정보 수집을 충분히 하시고 가시는 방법이나 상점의 위치 같은 걸 정확히 파악하시고 가시면 더 가시기 쉽고요. 그 시장에 있는 상점들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미리 인터넷상으로 가격이나 항목 등을 조사하셔서 가시면은 더 편리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가격대 같은 경우는 도구나 틀 같은 건 공업사에서 사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고 네. 재료도 재료 위주로 파시는 곳이나 아니면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베이킹 같이 하시는 지인분들 함께 가셔가지고 대용량을 사시면 많이 저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눔하시는 것도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동구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도구들이 참 다양하고 아기자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낼 수 있는 별 모양, 하트 모양. 야, 이 도구들이 항상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도구들은 만두 만들 때 별 만두, 하트 만두 이런 거 좀 만두피 이렇게 딱딱 찍어갖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일단은 도구가 많으니까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이렇게 한번 사용하신 도구는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이렇게 틀 같은 것을 한번 사용을 하신 것에는 이물질이나 버터 등이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행주를 뜨거운 물에 깨끗이 빨아서 뜨거운 상태에서 깨끗이 씻으셔서 이렇게 말려서 보관하시면 좋고요. 재료들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냉장 보관할 것들도 있고 냉동 보관할 것들도 있는데 꼭 밀봉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가루의 종류랄까 어디에 쓰이는지 메모를 하셔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관리법까지 홈베이킹 도구들에서 아주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주부가 간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약간 생소한 것
같지만 또 자세히 알고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부 리포터 정지우 주부님 그리고 박광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돈이 보이는 특강입니다. 박범수 씨, 네. 재테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뭔가요? 재테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거 뭐, 말씀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 하시는데 혹시 설마 부동산? 부동산.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많은 뭐 정책적으로도 이야기가 많고 요즘에 참 떠들썩한 것이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또 재테크하면 부동산이다라는 공식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재테크 시간 부동산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안명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씨 재테크, 부동산 네. 뭐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근데 부동산은 워낙 처음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꿈은 못 꾸고 그냥 조금씩. 그렇죠. 예. 더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꿈이 내 집 마련,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재테크 부동산으로 어떻게 잘하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좀 힌트를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동산에 관심은 있는데 왜 성공을 못하는지 네. 그런 이유들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 작은 거를 큰 지식으로 삼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부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고요. 자, 부동산 재테크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1월이 다 지나갔는데 1월 달에 벌써 정부가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을 2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 들어서 과연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가운데 일단 올해는 예상을 뒤엎고 가격은 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많이 올랐던 단지가 좀 빠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제 이번 참여정부 들어서 마지막 연도인 올해 정책이 그동안 펼쳤던 정책의 어떤 성과로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인지 뭐 정치 행정을 하시는 정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집을 갖고 있던 또는 집이 없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되는데 자 과연 부동산 재테크가 왜 중요하냐? 자,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시는 부분입니다만 오를 때 보면 가격이 참 무섭게 오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면 10% 20% 이렇게 오르는데 그게 결국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이 뭐 잠깐 살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샐러리맨들이 월급을 저축해서 뭐 집을 하나 산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재테크가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에 가서 가격폭이 굉장히 많이 크게 오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 하는 2000년 이후의 시장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